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2019년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선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소위 좌파혁명 법률이 국회에서 착착 통과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어떻게 과연 좌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번의 경우를 보면은 소위 4+1 담합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의 다수,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거대 집합 정당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독단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죠. 현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한 4+1의 반대파, 우파라고 부를 수 있는 그쪽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들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국회의 의사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현재 좌파들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상대방의 말은 하든지 말든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자기들 뜻대로 자유자재로 국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인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바로 이렇게 자기들만의 독단으로 우파가 아예 없는 것처럼 의사진행을 한 이것이 4+1 측 통째로 그들 전부에게 이제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 놓았으니 되돌릴 길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왜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공직선거법을 보기로 합시다. 이번 공직선거법은 결국은 그 전에 변죽을 울리던 그 많은 것을 다 젖히고 석패율제라는 것을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리한 측은 큰 정당이 되는 것이죠. 결국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공직선거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붙어서 4+1이라고 좋아했던 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3+1 그들은 무엇인가? 그냥 닥쳤던 개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피를 빨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결국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이의 싸움이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머리 싸움이기 때문에 잘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당히 되돌릴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은 어떤가? 공수처법은 밖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밖에는 좌파는 이것을 추진하고 우파는 이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공수처법은 그래도 자리 좀 차지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뜨거운 감자였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이들이 누구인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2017년 5월 이후의 현직 공직자들. 그들은 공수처가 시작이 되면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수사대상 영순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수사의 격언 같은 것이 있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현직에 있는 이들은 아직 혈흔이 마르지 않은 범죄 현장에 아직 핏기가 그대로 생생하게 있는 그런 것이다. 증거가 명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조국, 박원순, 박범계 이들이 공수처법 통과에 환호성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20년 만의 성공이다. 이런 소리도 했다고 하죠. 역시 이들은 아직 13살 소년 같은 그런 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찌하여 알고 있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유일한 자연수는 0이다. 아마 문재인 씨가 이들 뉴스가 계속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찼을 겁니다. 에구 저 잡석들, 푸석돌들 이러면서. 물론 공수처법이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공수처법 그리고 또 개정 공직선거법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미 나온 결과에 찬성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개정 절차, 또 재정 절차,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이러한 시국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파 여러분은 더욱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째서
나쁘지 않은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럴 텐데 그것은 눈앞의 일들을 볼 때 그런 것이고 조금 멀리 바라보게 되면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과연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몇 해 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사가 좌천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였습니다. 2013년경 그때 박근혜 정권을 편드는 대중들 그리고 우파들, 정치 세력들 그들은 윤석열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했죠. 그러나 그때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그 당시 윤석열의 행동이 그의 위치에서 할 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대구로 좌천된 후 조용히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는 그때도 결코 우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 후 탄핵 사태 때 박영수 특검이 들어오고 윤석열 검사가 돌아왔습니다. 친박 그리고 신친박 지금은 이 신친박이 상당히 많죠. 우파의 역사도 모르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도 잘 모르는 신친박의 천지가 돼서 세상이 좀 소란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때 등장한 신친박 그리고 우파 이들은 윤석열이 복수한다 하면서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박영수 특검과 함께 윤석열 검사가 돌아올 때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좌파 윤석열이 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의심을 했습니다. 또 그때가 기세 좋게 설쳐대던 좌파 혁명기 그들이 힘이 넘쳐나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도를 넘어서 막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후 문정권에 들어온 윤석열, 그는 적폐청산이다 이러면서 우파의 목을 사정없이 쳐냈습니다. 그래서 저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최소한 검찰의 정신은 지켜라. 검찰은 정의로 돌아오라 하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방송 2년 전 방송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 나가라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윤석열에게 그의 어딘가에는 검찰의 정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우파는 죽어라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의 망나니였으니까 우파의 목을 치는. 그 후 윤석열 검사는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우파는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때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우파에서는 이제 거의 싹쓸이를 했다. 살아남은 우파는 없다. 윤석열이 다 죽였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적폐청산을 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폐청산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은 이제 좌파뿐이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좌파청산을 해야 하겠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그리고 결코 100% 믿을 수는 없는 윤석열, 당사자는 좌파인 우파가 아닌 윤석열.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후 얼마 후 조국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국 사태 발생했을 때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역시 조국을 잡는 윤석열을 응원했지만 그가 문재인 씨에게 항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은 단지 적폐청산을 한 데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씨, 그들은 서로 70% 같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씨에게 70% 적일 수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같은 편이면서 70%나 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윤석열이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검사의 정신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인간 세상에서 100% 한편이거나 100% 적이기만 한 그런 관계, 그런 일은 희귀한 것이죠. 문재인 씨와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이것을 토대로 조국 사태를 풀어보았습니다. 윤석열이 잘해주기를 바라면서도 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 방송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우파 여러분은 우리 연구소를 참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렸어요. 이런 소리도 했죠. 말도 안 되는 논리다 하면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조국 씨 그리고 문재인 씨가 한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문재인 씨하고 조국이 100% 한편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이죠. 우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나 욕하던 윤석열을 100% 믿는 것 같았습니다. 검찰총장이 되려고 할 때 그는 문재인 씨의 망난이었고 적폐청산의 망난이었고 그래서 싫어했고 그래서 그렇게나 심하게 욕을 했었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문재인 씨와 대적해서 싸우는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은 우파가 응원하고 있죠.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총장은 우파의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상황인가?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나 욕하던 윤석열을 100% 믿다니.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 사실과 논리 이외에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추종할 때 민주주의는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가결된 겁니다. 이제 공수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앞으로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때도 검찰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싸워주겠죠. 아니,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남아있는 검찰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문재인 씨의 노비로서 충성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문재인 씨는 왕이 아닙니다. 박근혜 씨가 공주가 될 수 없듯이. 혹시 이거 이해 못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씨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쇼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박근혜 씨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리고 나에게 와서 딱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 그를 위해서 편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만 그런 겁니다. 박근혜 씨를 마치 조상처럼, 자기와는 신분이 다른 인간처럼, 자기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우를 못 받아도 기쁘게 거기에 따르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들만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박근혜 씨를 위해서 통곡하는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씨이든 박근혜 씨이든 그 누구도 어느 개인이 한 나라 그리고 전체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결코 북한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래도 못 믿겠다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힘, 돈의 힘을 믿으십시오. 결코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또 앞으로 공수처장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는 바뀌지 않을까? 그는 문재인 씨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니까. 설령 문재인 씨의 하수인을 공수처장으로 뽑아 놓더라도 역시 인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것이죠. 인간은 저마다 품격이 있고 자기 주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문재인 씨의 경우에는 내리막길이죠. 그리고 또 그 뒤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내리막길입니다. 30년이 무너져가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잘한다 하면서 한 70%, 100점 만점에 한 70점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도 그를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다고 하겠죠. 물론 0점이다 이러면서 아예 믿지 않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러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제 생겼다. 공수처가 활동을 한다. 이때 공수처가 무슨 짓을 할까? 누구를 잡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당연히 공수처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잡겠죠.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보위부다, 또 우파에서 이것은 게슈타포다 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은 다 죽은 목숨이다, 우파 여러분은 사냥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엄포이고 또 거짓에 가까운 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피해자다, 공무원만 그런 것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 국민 여러분 나와서 싸워라 이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싸워야 했던 것이죠. 물론 4+1 그쪽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자기 목에 밧줄 맨 겁니다. 그것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보면은 분명해지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의 소장부터 재판관 모두,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관위, 거기에 정무직 공무원, 물론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다 들어갑니다. 검찰총장과 검사, 또 경찰은 무사한가 하면 그렇지 않죠. 경무관 이상의 경찰 전부, 교육감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큰 규모의 그 시장들 다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도 군관계도 있고 일반 다른 기관도 줄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직만 그런가? 아니, 현직이 아니라 전직도 그렇습니다. 또 본인만 수사 대상인가 하면은 가족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현직 할 것 없이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그 수사 대상이고, 그 이외의 모든 수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 다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모호하게 여길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수처 직접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은 이들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은 무사하지 못하다, 이렇게 공수처에 주눅이 든 검찰 또 법원이 정권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마구 잡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윤석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공수처도 한번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윤석열도 믿고 있는데, 문재인의 검찰총장도 믿고 있는데, 아니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우파의 목을 무수히 날려버린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중에 공수처장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란 그래도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란 자기 자존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죠. 검사가 인간 존엄성을 부정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노했거나 두렵거나 희생을
스스로 희생하겠다 이러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명예, 그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도 뜻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해왔고, 우리는 바로 그런 선조의 후손입니다. 그런 인간을 믿을 수 없겠는가? 혹시 그래도 믿을 수 없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더 든든한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시스템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법조문이 국가기관을 통째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씨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 좌파들이 무리를 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해서 그래서 해본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씨도 좌파들도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내심은 복잡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결코 혼자 못 노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법은 만들어진 순간 바로 법체계 안에 구속이 됩니다. 시스템의 일부로서 시스템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어느 개인이, 어떤 특정 세력이 제 맘대로 할 수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21세기는 왕이 지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참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강해야 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우리의 현재를 장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합의할 때 언제 항상 내 뜻대로 결론을 내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너도 너의 뜻대로 하고자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내 뜻대로만 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채택하도록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헌법의 시스템 안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결론을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좌절해서 우왕좌왕하는 우파 정치 세력, 착각 속에 승리감에 취해 있는 좌파 정치 세력,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 있는 현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헌법에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우파의 뜻대로 됐든 좌파의 뜻대로 됐든 어떤 결론이 나와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령 좌파의 뜻대로 하려고 욕심을 부려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파는 민주주의가 죽었다 하고 외칩니다. 힘으로, 그러니 숫자로 밀어붙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좌파는 할 말이 없는가? 그들은 이러겠죠. 이전에 우파도 숫자로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둘 다 멈춰서라. 너희들의 아귀다툼, 그것이 헌법 밖으로 나간다면 우파이든 좌파이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 주권자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공수처는 주인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번에 만들어진 공수처법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적을 쓰러뜨리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나라의 주인인, 온전히 주인의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결국 헌법을 무시하고 지위와 권세를 누려온 현직과 전직 일꾼들끼리 그들만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국민과 일꾼은 다르다. 박근혜가 일꾼이었듯이, 이명박이 일꾼이었듯이 문재인 또한 일꾼인 겁니다. 한 시대를 두고 평가하자면 지금의 이 사태는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여러분은 분개하거나 절망 또는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건재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뚝심 있게 이것이 헌법이다. 헌법을 준수하라 하는 힘찬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 일꾼들이 불충한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법으로 돌아오라, 헌법을 준수하라 하면서 일관되게 그리고 준엄하게 그들 모두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망의 땅이고 기회의 세상입니다. 새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롯이 365개의 날들이 담겨있는 내일 꾸러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이 멋진 내일 꾸러미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축하하기로 하죠. 그리고 새해에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리걸마인드와 함께 2020년의 강력한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공수처법으로는 문재인 씨 그리고 그의 집안은 죽을 때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령 운이 지질이 나빠서 10년 후에 우파가 정권을 찾는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